그러니까 너가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뭐 맞는 말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너무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이혼숙녀 캠프 축구부부 편이 드디어 끝났죠. 줄거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남편분이 프로 축구 선수로 이제 오랜 기간 생활하다가 여자분이랑 아이가 생겨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프로 선수 때 번 돈을 다 아버님이 이제 관리해 주시겠다고 해서 남자분은 다 맡겼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한 50평대 아파트에 사시면서도 돈을 전혀 주지 않고 줄 돈이 없다라고 해서 거의 돈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자분과 여자분이 생활고로 이제 돈 문제로 좀 갈등을 겪었고, 돈이 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서로 폭언도 하고 무시도 하고 이제 갈등이 계속 깊어지는데, 극단적으로는 남자분이 자살 시도도 하시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이혼숙녀 캠프를 찾은 케이스죠. 이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30대 남성 중위소득이 월 375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우리 예전에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사실 거의 안 하고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생계가 사실 막막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라도 은퇴 운동선수의 실업률이 약 38%나 되고, 그 나머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50%가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잡기도 쉽지 않지만 잡았다 하더라도 그 좋은 일자리를 못 잡는다는 거죠. 실제로 뭐 프로 선수를 해서 나중에 코치진이나 감독으로 가려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만 프로 리그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도 없다면은 다른 완전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여자분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은 남편분의 부모님한테 돈 일부라도 반드시 받아올 수 있거든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소송 제기하시면 급여 이체 내역도 있을 것이고, 분명 증여세도 내지 않고 처리를 했을 거기 때문에 증여도 아닐 거란 말이죠. 뭐 증여세 냈다고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홀로 두 분이서 50평대 아파트 본인 명의로 사고 계시면은 담보도 확실해서 일단 그 부동산 가압류해서 부당이득 관한 청구 소송 이제 민사로 제기하시고 나중에 압류 추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모 자식 간에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남편분이 굉장한 효자여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올 수 있는 돈인데 왜 못 받아오느냐, 그러니까 너가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뭐 맞는 말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너무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이 프로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확실히 결혼할 때는 그 배우자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이혼하는 커플들 보면은 열애업은 정말 고부 갈등이 다 있습니다. 열애 하나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괜찮은 케이스거나 아니면 외국에 계신다. 그래서 고부 갈등 그리고 시댁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꼭 과정을 보셔야 한다. 남편분이 자살 시도 하시는 것도 저 좀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하시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간혹 정말 있습니다. 저도 한 소송하면서 4케이스 정도를 봤는데,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실제로 본인이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차라리 이제 사별을 택한 거잖아요. 일단 소송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소송 종료 선언이 돼서 이혼 소송은 중지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상속으로 전환이 됩니다. 제가 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어떤 여자분이 그 가정폭력을 좀 심하게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살아생전에 성매매도 굉장히 심하게 하시고, 근데 그걸 또 감추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소송 중간에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간절하게 이혼을 원했고 위자료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제 소송 종료 선언 처리가 돼서 이 남편분이 이제 상속재산 처리해주는 일로 이제 소송이 이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이 정말 정확합니다. 스스로 목숨 끊는 걸 한 번만에 시도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몇 차례 시도하다가 이제 끝내 이제 결과를 이루는 거죠. 내용을 보다 보면은 진짜 본인이 엄청 간절하게 죽고 싶어서 실행하는 경우보다는
습관성으로 내지는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가 실수로 돌아가시는 케이스들도 정말 있어서요. 이혼 소송 하시다가 마음이 정말 힘드시다고 하더라도 참으면 좋은 날이 오니까 그 자살은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서 이 기수에서 나온 부부 중에 축구 부부가 가장 건강하다고 저는 느꼈는데, 이 부부의 한 장면을 보고 저는 이 부부는 이혼할 부부가 절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그 장면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건 솔직히 맞는 말이라서 자꾸 남편이 안쓰러웠던 마음이 잊혀져서 고마웠던 것까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네, 소송을 하면서 이혼하는 부부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강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서로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건 네 일이잖아.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이제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고 대화가 전혀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혼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보면은 아내분이 너무 안 됐다. 남자분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아직 이런 마음이 남아있으면 아직 많이 사랑한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혼하는 부부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부들은 사실 솔루션을 현실적으로 내기가 어려운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상담사님이 진짜 조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가장 깔끔한 솔루션이었다고 보고, 돈 받는 것 포기하고 여자분이 이제 맞벌이 하시고 남편분한테 조금 격려를 해주는 식으로 가면 여자분들이 사실 이제 가장 역할을 하는 집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가서 잘 살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